오늘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상속의 문제점이에요. 상속의 이점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편해진다. 왜? 중복된 거를 추가로 정의하지 않아도 되니까 많은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추가로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기가 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점인데 공통 리모컨이 생기는 거예요. 다양한 후손 객체들을 처리할 수 있는 타입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pet이라는 애완동물, person이라고 하는 이런 추상 클래스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상위에 있는 상속 계층 구조에서 상위에 있는 타입의 리모컨을 가지고 다양한 애들을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애들을 상위 리모컨으로 처리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그래요. 폴리모피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 리모컨이 가리키는 게 강아지면 멍멍, 고양이면 야옹, 이렇게 되는 게 다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속을 쓸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예제는 지난 장인가 이번 장에 그 앞에 오리 예제 있었죠. 그 오리 예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오리들이 동작하는 응용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잘 쓰는데 거기다가 고무 오리도 오리인가 해가지고 고무 오리를 상속받아서 만들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 먼저 우리가 상속할 때 상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냐 안 하냐를 봐야 돼요. 성립하냐 안 하냐. 애완동물 강아지는 애완동물이죠. 그러면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애완동물 사람 하면 사람은 애완동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세의 관계로 모델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고무 오리가 오리일까? 이거는 되게 답하기가 어려운 거일 수 있어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비슷하다고 뭔가 오리의 한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고무 오리를 이 일반적인 오리들은 다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꽥꽥거릴 수 있고 하늘을 날 수 있고 물 위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오리들은 다 똑같은 동작을 해요. 단지 차이점은 이게 청둥오리냐 빨간머리 오리냐 비오리냐에 따라서, 오리의 종류에 따라서 생김새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무 오리를 추가로 정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상속을 하게 되면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준 것 중에 나 저건 안 물려받을래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꽥꽥, 플라이, 스윙이 있으면 이 고무오리는 다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은 고무오리도 하늘을 날게 되겠고 물 위에 뜰 수 있고 꽥꽥거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고무오리는 하늘을 날 수가 없고 꽥꽥거리지 않고 조금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삑삑 이상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자체들을 다 상속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상속받게 되면 고무오리를 했더니 고무오리가 막 날아다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는 고무오리는 오리로 모델링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이세의 관계가 좀 안 맞다 해서 모델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델링 안 하게 되면은 덕이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고무오리는 같이 처리할 수는 없죠. 나머지 얘네들과 똑같이 처리는 못해요. 근데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오리 리모컨으로 고무오리도 같이 처리하고 싶으면은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문제들을. 얘가 공통적으로 이 물려받은 걸 얘가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잘못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그 꽥꽥이 아니라 삑삑 소리를 나게 하고 싶어요. 얘는 고무오리는 일반 오리와 다르게 소리가 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재정의해 주면 돼요. 꽥꽥을 삑삑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려받는 건데 부모랑은 그 행동을 하지만 꽥꽥이라는 어떤 소리는 내지만 똑같이 행동을 안 해요. 좀 다르게 해요. 그러면은 그 내부 내용을 바꿔주면 돼요. 그게 이제 재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의를 하게 되면은 러버덕은 꽥꽥을 우리가 참조 타입의 변수나 포인트 타입 변수를 이용해서 꽥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부르면 이제 꽥꽥이란 소리를 내지 않고 삑삑이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퀘 메소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 늘 이런 경우는 또 많은 흔한 경우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 부모가 만들어 놓은 리모컨인데 기능인데 자식도 그 기능을 하지만 조금 다르게 해요.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어쩌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속을 하고 있는 거죠.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냥 쓰고 좀 다르게 하는 거는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상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삑삑삑삑을 바꾸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fly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무오리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fly 메소드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고무오리가 날아다니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빔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거예요. 나 상속 안 받을래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빔 메소드로 모델링 하게 되면은 가상함수니까 오리 리모컨으로 고무오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fly를 누르면 뭘 해요? 이 fly 메소드가 불러지니까 뭘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재정의를 안 했으면은 누르면은 하늘을 날아다닐 텐데 이제는 재정의해가지고 빔 메소드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눌러도 누를 수는 있는데 눌러봤자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하는데 아예 그냥 나는 이거 안 받겠다고 하는 표시하는 게 아니라 재정의하되 뭘로 재정의해요? 빔 메소드로 재정의해서 그것이 실행돼도 아무것도 안 하게 막아주도록 해야지만 그 상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빔 메소드로 재정의해야 되는 그러니까 빔 메소드 이렇게 플라이처럼 빔 메소드로 해줘야 되는 클래스가 러버덕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나무오리, 무슨 로봇 오리, 뭐 무슨 여러 종류의 오리들이 있는데 이 오리들은 다 한결같이 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각각마다 뭘 해줘야 돼? 상속을 받는데 뭘 해줘야 돼요? 빔 메소드로 재정의 해줘야 되겠죠. 각각 클래스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각각 클래스마다 재정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중간 클래스를 하나 더 두는 거예요. 중간 클래스를 둬서 non-flying dog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fly를 빔 메소드로 정의하고 이 밑에 있는 애들들은 이제 날지 못한 애들들은 dog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뭘 상속받아요? non-flying dog을 상속받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fly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dog을 flying dog, non-flying dog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모델링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러버 덕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러버 덕들은 non flying 덕을 상속받고 멜로 덕들은 여기를 상속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 어떤 설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면 좋지만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은 이쪽이 없고 이렇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클래스를 내가 수정을 못할 수도 있어요. 덕이라고 하는 오리 클래스를 내가 수정을 못할 수 있는데 상속은 받고 싶어. 근데 부모에 있는 거를 다 물려받으면 안 돼. 몇 가지는 얘가 안 해야 돼. 할 수 없어야 돼. 그러면 각각을 빈 메소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은 각각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중간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상속 문제점 첫 번째는 자식 클래스는 뭘 못한다? 취사 선택을 못한다. 취사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 물려받는 모든 메소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냥 받아서 써도 되는지, 받으면 안 되는 건지, 받아서 받긴 받는데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되는 건지 구분해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재정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빈 메소드로 못 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그냥 부모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죠.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그거를 내가 다 구분해서 처리해야 되겠고,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애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 클래스에서 특성들을 분류해 놓고 그 밑에다가 실제 구체적인 클래스들을 상속받는 게 더 깔끔한 상속 계층 모델이 된다. 계층 구조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 점은. 두 번째, 상속과 관련돼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LSP라는 설계 모델, 설계 원리입니다. 객체 제한 설계 원리 중에 solid라는 원리가 있어요. 5글자를 앞에서 따가지고 solid라는 게 있는데 S는 SRP에 해당되는 거고 요 L이 요 LSP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LSP는 상속과 관련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LSP는 C가 P의 하이 클래스 타입이면 P는 C로 대체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속과 관련된 설명했을 때 서브 클래싱이라는 것과 서브 타이핑을 설명했었죠. 서브 타이핑. 그리고 C++에서의 상속은 서브 클래싱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서브 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까 봤을 때도 만약에 fly를 이렇게 빈 메소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서브 타이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리 리모컨으로 고무 오리를 처리하면은 원하지 않는 행동이 하는 거예요. 고무가 날아다니는. 그래서 서브 타이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대체 가능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플라이를 이렇게 그 빈 메소드 해줘야 되는 건데 앞서 설명드릴 때 우리가 상속을 할 때 상속에서 이즈A가 성립할 경우에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즈A가 성립하더라도 상속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렉탱글과 스퀘어를 생각해 보세요. 렉탱글과 스퀘어. 직사각형. 그러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즈A가 성립하는 거죠. 직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개념에서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한 종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모델링하는 순간
LSP에 위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렉탱글에 set width, set heigh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렉탱글에서의 set width 폭을 바꿔요. 그러면 직사각형은 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래 길이가 10이었는데 20으로 늘렸어. 그래도 여전히 직사각형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물려받는데 정사각형인 애야. 그러면 얘를 20으로 늘리면은 정사각형이 돼요? 안 되죠. 폭도 같이 늘려줘야지만 정사각형이 유지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제공했던 특성하고 얘 특성이 우리는 수학적으로 봤을 땐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의 한 종류이지만 성격적으로는 매우 달라요. 정사각형은 반드시 뭐가 일치해야 돼. 폭과 높이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죠. 얘는 폭과 높이가 같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폭과 높이를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얘는 폭과 높이를 개별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수정하면 같이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폭과 높이 정보가 필요하니까 두 개 정보를 유지해야 되죠. 얘는 어때? 두 개가 필요 없는 거죠. 폭과 높이가 늘 같은 거니까. 그래서 마찬가지고 타운과 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수의 문제가 없지만 얘네들을 그냥 우리가 그릇대로 만들게 되면은 직사각형을 리모컨을 가지고 정사각형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문제없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set width를 부르면 여기서는 set width와 set height가 동시에 불러져서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리모컨으로 내가 가리키는 게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모르고 쓰고 있는데 폭만 바꿨는데 높이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리모컨으로 처리할 때 생각하는 건 폭만 바꾸면 폭만 바뀌어야 되는데 폭만 바뀌는 게 아니라 높이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가리키는 게 정사각형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세이가 나름대로 성립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객체 지향에서는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이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객체 지향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얘가 렉탱글과 스퀘어, 타운과 원. 똑같은 개념이죠. 타운과 원도 타운의 일부이지만 아까 똑같이 정사각형처럼 얘는 이게 같아야 되죠. 늘 원은 반지름이.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속을 할 때 이세가 성립하는데 LSP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취사 선택을 못하니까 그 LSP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추가 조치를 해야 되겠고, 여기서 추가 조치라는 건 빔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바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배우게 되면은 자바에는 인터페이스라는 특수한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를 정의할 수 없고 선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에서도 똑같이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자바의 인터페이스처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퀄 0, 가상함수인데 이퀄 0이 되면은 쟤는 뭐가 돼? 순수 가상함수가 되는 거죠. 선언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가 되는 거야?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죠. 순수 가상함수를 갖고 있으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고,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는 우리가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상위 추상 클래스 만들어 놓으면 상속에서의 두 번째 있죠. 공통 리모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인은 플라이어블, 스위머블 하게 되면은 플라이어블이라는 리모컨을 가지고는 어떤 애들을 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플라이어블 리모컨으로. 플라이어블 상속하는 애들은 다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라이어블 상속하는 애들은
어떤 메소드를 가질까? 반드시 fly라는 메소드를 갖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하면 여기에는 fly라는 메소드를 가진 애들은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contract based, 계약 기반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내가 이런 함수 만들 거야. 그리고 네가 만들 클래스도 이 함수를 쓰고 싶어? 그럼 뭘 상속받으면 돼요? 그 클래스는 fly업을 상속받으면 돼요. 그리고 fly업을 상속받는 순간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는 뭘 제공해야 돼? fly 메소드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페이스 같이 이렇게 순수 가상 함수만 갖고 있는 클래스들을 요건 뭐예요? 우리는 fly업을도 상속받고 있고 스위머블도 상속받고 있죠. 그럼 얘가 뭐야? 다중상속하는 거죠. 다중상속하면은 뒤에 가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선언만 되어 있는 메소드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다중상속하게 되면은 다중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안 나타나요.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관련이 없는 애들을 똑같은 메소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플라이어블이라는 리모컨으로 플라이 하는 애들. 오리와 곤충은 좀 어떤 계층 구조에서 엮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여기다 비행기도 플라이 메소드 가질 수 있죠. 헬리콥터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하나의 계층 구조로 묶기가 어려운데 저런 애로 묶으면은 되게 간편하게 묶어서 범용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는 이런 애들을 위해서 인터페이스라는 특별한 클래스를 만들어 쓰는데 C++는 특별한 클래스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바의 인터페이스와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방금 봤듯이 다중상속을 C++는 할 수 있는데 다중상속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때 여러 부모가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속 계층도에서 한 클래스가 여러 번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그거를 우리가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라고도 해요. 자, 요거 봅시다. living thing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먹어야 돼. 그래서 eat 메소드를 갖고 있는 living thing이라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의 하위로 living in sky, living in water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living in sky는 fly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고 play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living in water는 swim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고 play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리는 하늘을 날 수 있고 물 위에서도 놀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상속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온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클래스 계층 구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요로 따라가도 리빙싱이 있고 요로 따라가도 리빙싱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클래스가 여러 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리빙 인 스카이에도 플레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리빙 인 워터도 플레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중상속 받는데 A로부터도 상속받고 B로부터 상속받았는데 A에도 fu라는 메소드가 있고 B에도 fu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 여기서 플레이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플레이는 여기에 있는 플레이인지 여기에 있는 플레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호하잖아요. 플레이를 리빙 인 스카이로부터도 물려받고 플레이를 리빙 인 워터로부터도 물려받았어요. 그럼 플레이를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어떤 걸 알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문제가 돼요. 이트도 마찬가지죠. 이트도 일루도 있고 일루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서도 이트, 이렇게 가서도 이트.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다중상속할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첫 번째로는 버추를 써요. 여기다가. 버추를 쓰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둘 다 하나만 있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얘 하나로만 가는 거지 두 개로 쫓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위에 똑같은 것들이 등장할 수 있을 때는 그냥 그냥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존재해서 얘가 에러가 나는데, 이제 이렇게 놓게 되면 이렇게 올라와도 이거고 이렇게 올라와도 이거니까 이트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를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프로블럼은 버추얼 상속으로 해결합니다. 버추얼을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플레이를 누르면은 뭐 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를 호출할 때 내가 어떤 놈의 플레이를, 오리가 갖고 있는 두 개의 플레이 메소드 중에 어떤 거를 부를지를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Living in Sky의 플레이, Living in Water의 플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using living in sky 땡땡 play 놓게 되면은 덕의 플레이 누르면 뭘 불러? 무조건 요걸 부르겠죠. living in sky에. 그래서 둘 중에 물려봤는데 내가 이 중에 두 개인데 얘만 쓰겠다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물려받게 내버려 두고 사용할 때 둘 중에 할 때마다 요걸 할지 저걸 할지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플레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조치하지 않고 그냥 플레이를 호출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을 허용하지만 이 다중상속은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잘 처리해서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다중상속을 안 하는 게 좋고, 다중상속을 하더라도 앞서 봤던 이런 애들을 다중상속하면은 문제는 안 납니다. 이런 애들만 상속을 하게 되면은 아까 같은 문제는 이제 요걸로 요 버추얼로 다이아몬드 프로블럼 해결하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얘가 다 선언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재정의를 얘 오리에 맞게 다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 문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을 안 하고 프로그램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다중상속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버추얼로 상속받고, 또 그 상속받는 클래스들도 순수 가상함수만 있는 애들을 이용해서 상속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상속할 때 고려될 사항. 이세 관계가 성립하고, 죄송합니다. 상속 사용 시 고려사항. 첫 번째 고려사항은 이세 관계가 성립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상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충분한 경우에만 상속을 해야 돼요. 이세가 성립해야 되겠고, 이 상속을 하는 것이 내 프로그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경우에만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세가 성립하더라도 LSP 측면에서 아까 렉탱글과 스퀘어처럼 이세가 성립하지만 상속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은 클래스 간의 정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며, 후손들은 취사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상속을 하게 되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메소드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고 재정의할지, 빈 메소드로 재정의할지, 그대로 쓸지 잘 결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클래스 간의 차이는 메소드 수의 차이가 아니라 내부 내용의 차이만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만 상위 리모컨을 가지고 공통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대체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 계층도에서 단말 클래스들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에 있는 이런 클래스들은 리모컨으로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상속할 때는 여기에 이제 공통 요소들을 넣겠지만 나중에는 여기에 생성하는데 오리를 생성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non-flying dog 생성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생성은 멜로더, 청둥오리나 뭐 고무오리나 이런 것들을 생성해야지 얘네 자체를 생성하는 건 말이 안 되게끔 그 계층구조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C++는 다중상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중상속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고 아까 말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다중상속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 다중상속을 할 때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 인터페이스 같은 추상 메소드만 순수 가상함수만 갖고 있는 클래스들을만 다중상속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속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설계한 클래스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를 아닐 경우에는 얘를 상속해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속을 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미리 다 이 클래스들을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돼요. 전혀 상속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던 클래스를 상속하게 되면은 얘를 수정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은 또 이 기존에 만든 클래스를 마음대로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건 처음부터 애초에 충분한 설계를 고려해서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상속의 깊이가 너무 깊으면 불필요한 복잡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 돼요. 얘가 막 10개 내려가고 막 5개 내려가면은 그건 너무 관리하기가 불편해집니다. 한 3, 4개 정도 레벨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깊어지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바람직하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는 상속과 포함 관계 둘 중에 다 사용이 가능하면은 오히려 포함 관계를 더 우선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과 포함 관계를 우선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 예제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양성을 구현하고 싶어요.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거는 C++에서는 이럴 땐 저렇게 또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다양성을 활용합니다. 다양성을 활용한다는 건 상속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멍멍 고양이가 멍멍이 아니구나. 고양이는 야옹, 강아지는 멍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다양성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펫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강아지, 고양이를 상속해가지고 다양성을 이용해가지고 조건문 없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펫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강아지를 만들고 강아지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펫 리모컨을 가지고 고양이를 가리키면은 고양이 가리킬 때 요 make 사운드를 누르면은 야옹거릴 거고 강아지를 가리키면은 멍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양성을 구현하고 싶으면은 상속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서 구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has a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has a를 이용한다는 거는 자, 요것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멍멍, 야옹. 그럼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여전히 따로 떼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리를 내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하고 싶은 기능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런 애는 저렇게 소리 내고 저런 애는 저렇게 다르게 소리 내는 거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 소리 내는 기능을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로 하나 만들고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멍멍을 내는 객체, 야옹을 내는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를 이렇게 사운드를. 그러니까 고양이, 강아지를 클래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별하고 싶었던 소리 내는 그 자체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고양이 자체는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펫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펫에서는 make 사운드를 부르면 이 애완동물이 고양이면 야옹을 해야 되겠고 강아지면 멍멍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양이면은 내부적으로 뭘 유지하냐면 캣 사운드를 유지해야 되겠고 강아지면은 뭘 유지해요? 덕 사운드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운더라는 그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객체가 있는데 여기에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has a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사운드를. 여기에 뭘 유지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의 차이점이 뭘까? 얘는 무슨 관계를 이용한 거예요? 상속 관계죠. 상속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클래스관 관계고 정적 관계예요. 이 관계를 바꾸려면은 뭘 바꿔야 돼? 코드를 수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has a 관계를 이용하고 있어요. has a 관계는 객체 간 관계예요. 그리고 동적 관계예요. 실행 시간에 바꿀 수 있어요. 뭘 바꾸면 돼? set 사운드만 새로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고양이가 야옹거리다가 다르게 바꾸고 싶어. 꿀꿀 거리고 싶어. 그럼 꿀꿀 하나 만든 다음에 꿀꿀 객체를 여기다가 set 사운드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애완동물은 어떻게 소리를 내요? 꿀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가 이러는데 이 메소드는 스트래티지에 있는 who를 불러요. 그럼 이 함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 스트래티지가 뭐냐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는 일이 프로그램 내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만 바꾸면 돼? 유지하고 있는 스트래티지 객체만 바꾸면 돼요. 얘가 덕 사운드면은 멍멍하는 거고 뭐 캣 사운드면 야옹거리고 뭐 피그 사운드 꿀꿀거리고 뭐 오리 사운드 그러면 꽥꽥거리고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고 언제든지. 바꾸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얘는 유연하게 실행 시간에 객체를 바꿔가지고 요 메소드에서 하는 일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상속보다 포함 관계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보다는 좀 더 유연한 방법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거를 우리가 설계 패턴에서 전략 패턴이라 그래요. 전략을 원할 때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데 게임도 하다 보면은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if 문으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각각 전략들을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만들면 걔를 바꿔치기 해주면 돼요.
그럼 A 전략을 넣으면은 A 전략으로 여기서 수행이 되고 B 전략으로 바꿔주면 B 전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전략 패턴이고 이게 헤드 A를 이용하는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르게 하고 싶은 기능을 함수 자체를 객체화하는 거죠. 얘는 요 함수 자체를 객체화하고 있습니다. 객체화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